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심찬호입니다. 자, 이제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저희 연간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슴이 좀 벅찬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처음으로 연간 커리큘럼을 촬영했던 것이 2016년, 그러니까 학년도로 치면 2017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올해가 이제 햇수로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데 의미 부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과 격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정말 유의미한 해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해보다도 진심으로 풀파워로 강의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올해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해죠. 이유인즉슨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되는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이제 2028학년도 수능, 그때부터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되고 그러면서 공통과 선택으로 나뉘어 있던 과목들이 통합이 되는 정말 큰 변화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입시에 참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게 수험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참전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제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라는 것에서 소개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치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인지 먼저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아마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연구소를 발족했던 2018년부터 매년 강의를 시작하면서 설정해 놓은 기치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꽤 많긴 하네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기치를 잡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마지막이라는 것이 제가 무슨 강의를 은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되는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풀파워로 마지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기치를 1년 동안 견지하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해왔고 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약속 이거를 꼭 지키면서 강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과서와 기출을 기반으로 일관된 노선만을 걷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아마 이제 그 전에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일관된 노선만을 걷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강사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을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해줄게, 무슨 성적을 올려줄게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2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학습 방향을 설정한다. 2번째는 범위를 획정한다. 이 2가지입니다. 그러면 범위의 획정과 방향성은 어디에서 비롯돼야 될까요? 당연히 교과서와 기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타의 과목들보다 특히 국어는 교과서와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과 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되어 있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일관된 노선을 1년 동안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써놨듯이 교과 범위 내에서 학습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룹니다. 이거는 강사라면 당연히 견지해야 될 입장이죠. 저희 수업 때 다루지 않은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올곧게 쭉 따라오신다면 교과서를 따로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과 범위 내의 모든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확립하고 기출에 계속 그것을 적용하면서 수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이 되는 것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계속 응용하는 것이라는 걸 체감하시도록 그렇게 강의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과서와 기출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6월, 9월 모의평가, 11월 수능까지 저희 수업과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번째, 텍스트를 읽는 것의 즐거움, 성찰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가르칩니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저희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또 이렇게 자랑할 건 아닌데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잘합니다. 기존에 이제 국어를 대하는 태도가 뭐 텍스트를 읽는 것도 싫어하고 문학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정말 제가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이 즐겁다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오버해 보면 제가 시키지 않더라도 아침에 뭐 신문을 본다든지 또는 서점에 직접 가서 책을 구매해서 읽어본다든지 그런 식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설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있는 내용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도 단순히 지문의 내용은 이거고 문제 정답은 이거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고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써놨죠? 무의미와 공허함으로 점철된 입시가 아니라 의미와 의미가 선으로 연결된 내적 성장의 입시를 만들어 갑니다. 라고. 그래서 아마 수업을 쭉 들어보시면 그냥 단순히 공부를 했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했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텍스트를 매개로 주체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참 이게 제가 약속드리는 것들이 막 진짜 점수 올려줄게 막 이런 내용들이 없죠, 그죠? 근데 아마 수업을 들어보시면 결국 이 세 가지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내적 성숙을 넘어 시험의 점수까지도 연결될 거라는 확신. 제가 이제 또 10년 했잖아요. 제가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보는 이유는 당연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함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교실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요새 수업 때도 많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국어 영역을 잘하는 것은 결국 쉽게 말하면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써놨죠? 타자의 말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될 때 온전히 주체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서가 됐든 문학이 됐든 언어와 매체가 됐든 화법과 작문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쓰는 거고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을 얼마나 정확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 또 상대방은 이 말을 왜 하는 것인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시험을 잘 보는 길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너머의 세상을 볼 때도 또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제가 1년 내내 여러분들께 전달할 메시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약속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좌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규 강좌가 나와 있습니다. 정규 강좌라는 것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강좌를 말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 강좌들을 온라인에 탑재를 해드릴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강좌명이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각각의 강좌가 현장에서 몇 주 동안 진행되는지를 써놨고 밑에 나온 것은 간략하게 그 강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써놨습니다. 먼저 생각하며 글 읽기 감상하기. 이게 이제 제가 한 번에 써놨는데 구분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독서만 4주 동안 진행하는 생각하며 글 읽기 강좌입니다. 저는 이제 뭐 수업 때 예를 들어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한다고 하면 뭐 2시간은 독서하고 1시간 반은 문학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뒤에부터 저희가 진행하게 될 강좌에서 하게 될 것이고 겨울방학 때만큼은 이건 제가 10년 동안 견지했던 입장인데 무엇보다도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글 읽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일념 아래 그것들을 훈련시키는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 읽기를 하는 그런 강좌로 저희가 먼저 세팅을 했고요. 이게 첫 강좌니까 당연히 수능 국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강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 4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5주 동안 생각하며 감상하기,
문학의 기본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희 이제 1년 동안 진행하게 되는 강좌들 중에 저희가 26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들을 보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한 강좌가 이겁니다. 이 강좌는 단순히 뭐 문학 개념을 몇 개 알려주고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는 강의가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교과서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고 그걸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시간, 그러니까 문학에 있어서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지, 시는 어떻게 감상하는 것인지, 소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강좌들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 반드시 수강해야 될 강좌가 여기입니다. 가끔 이제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들 이제 국어 말고도 하실 게 많으니까 모든 커리를 처음부터 소화하는 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중간에 난입을 하시더라도 또 뭐 몇 개 강의를 다 못 듣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강좌만큼은 반드시 수강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 저희 커리에서의 시그니처 강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 5주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의 테마 DNA 1.0, 2.0, 3.0 강좌가 시작됩니다. 이 강좌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오직 평가원 기출들을 놓고 지금 교육과정과 또 다음 교육과정, 사실 이제 다음 교육과정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예시문항이 발표되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넘어갈 때는 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15고 여기부터 20이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의적인 형태가 출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시문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기출문제들 속에서 15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기출들을 솔팅해서 그걸 정리해 놓은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단순히 테마를 법, 무슨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제재나 갈래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적시되어 있는 멘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따라서 작품들을 또 독서 지문들을 경험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뭐 기테마 3.0을 시작할 때 있어 1.0, 2.0을 반드시 수강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수강하신다고 해서 앞에 걸 못 들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커리에서는 모든 수업에서 다루는 지문이 100%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이 지문 다뤘으니까 다뤘는데 뒤에서 또 다룬다. 그런 거는 없어요. 다 다른 지문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기테마 1.0, 2.0, 3.0 모두 다 테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소위 찍먹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럼 뭐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요? 그런 건 없다. 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기테마에서 설정해 놓은 테마를 벗어나는 것들은 올해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왔고 그대로 실현되었고 26학년도 수능에서도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강좌 중간에는 이제 내신 유강 또 있을 것이고 또 6월 모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유강이나 6월 모의 평가에 따른 휴강도 있는데 그거는 강좌를 오픈할 때 또 수업 중간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강좌는 이제 세계의 찬호화입니다. 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계의 찬호화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앞선 강좌를 들으시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는 좀 민망한데 심찬호가 돼보자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진행하게 될 것이고 고난도 기출들을 통해서 그동안 학습했던 것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일반적인 정규 커리와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글에서는 독서만, 생감에서는 문학만, 그리고 기테마, 세계의 찬호화는 독서와 문학을 병행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심지어 기테마의 경우에는 테마에 따라서 독서와 문학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납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파이널 강좌. 문학은 상위권의 변수다. 이른바 이제 문상변. 이 강좌는 문학만 진행하는 강좌입니다. 그냥 문학도 아니고 고난도 문학만 진행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치동의 커리큘럼 또 이 온라인상에서의 파이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어 과목은 뭐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어 과목만큼은 뭐 파이널이라고 해서 압축하고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또 실전 모의고사만 드립다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안내도 드릴 것이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긴 할 건데 저희 이제 그 수강생들의 점수 데이터를 보면 상위권들이 좀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상위권들에게는 독서에 있어서만큼 선이 분명한데 문학에 있어 좀 애매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서 마지막 강의는 아마 이때까지 수강해 보시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좌를 문학만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했고 정말 놀랍게도 뭐 이런 말이 좀 세속적일 수 있지만 의외로 이 강좌가 매출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학만 진행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실전 모의고사 수업 들을래 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여기가 판매가 굉장히 많이 돼요. 저희도 처음에 한 2, 3년 전부터인가 그러니까 파이널 때 문학만 하자. 이거 뭐 내부에서 반대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수강생들은 이게 필요해라고 했고 실제로 3년 동안 유의미한 매출을 저 매출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하여튼 커리큘럼 안내 영상이니까요. 유의미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진행이 될 거고 아마 이때 이제 9월 모의평가 휴강 기간과 해설 강의 그리고 내신 휴강이 또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는 정규 강좌인데 올해부터 좀 강력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작년하고 좀 달라지는 점이죠. 학생들께서 이제 저희도 수강생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피드백들을 주셨고 거기에서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짚어서 이렇게 좀 써놨는데 주교재와 복습편을 통합해서 학습의 효율을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에 수강하셨던 분들은 저희 교재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주교재, 그 주교재에 해당하는 복습편, 그리고 문제와 해설. 요거는 이제 연습하는 용도로 저희가 제공을 해서 총 4권을 판매를 했고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수강을 하시는데 주교재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에필로그, 저희 부교재 이름이 에필로그인데 그 에필로그들이 묶여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주교재와 복습편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주교재,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주교재 뒷부분에 보시면 복습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고 다시 이제 복습 영상 겸 또는 온라인 학생들은 수강 뭐 이제 단강좌를 다시 보지 않으시더라도 수업에서 확인했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해뒀습니다. 교재가 좀 두꺼워졌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에필로그는 문제, 해설편 이렇게 나뉘어 있고 이 2개는 통합으로 판매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 다른 여타의 콘텐츠들보다 저희 해설편이 정말 학습하기에 좋은 정말 꼼꼼하게 적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문학 강좌, 생각하며 감상하기 강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저 강좌가 이제 본지문이 그 갈래별로 수록이 되고 5주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연습할 만한 문제들을 좀 더 주세요. 주교재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며 감상하기에 본지문 말고 연습 지문을 추가로 탑재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해설은 현장에서 진행하지 않고 스튜디오로 진행을 할 것이고 이미 촬영은 완료가 됐고 여러분들이 그 주차가 끝나면 바로바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지문 연습하시고 나서 조금 더 문학 지문들을 감상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변했죠. 그동안 저희 에필로그의 독서는 지문 해설과 문제 해설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지문 해설을 넣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답만 있고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에필로그 문학 지문 해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생감 개강 이후 매주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신 감상을 제 감상과 주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또 여기 촬영하고 있는 곳이 제 개인 스튜디오거든요. 저희 연구소에 있는. 그래서 매주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촬영을 해서 그때 촬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또 대충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또 잘 학습하실 수 있도록 챗 GPT가 그죠? 요새 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AI 영상들까지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문학을 즐겁게 감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기존의 에필로그 해설들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매년 질문 게시판 저희가 일주일에 한 1,500개 정도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질문들 또는 자주 나오는 질문들과 또 지문을 읽어가는 데 있어 필요한 어휘들까지 저희가 대폭 반영을 해서 기존보다 에필로그 해설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더 상세해졌다. 물론 이제 국어 영역이라는 것이 뭐 해설지 읽고 이런 과목은 분명히 아니죠. 또 해설지를 잘 보지도 않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지를 참고하는데 마치 해설지가 이제 뭉개듯이 막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는데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뭐 물론 그것도 안 되면 질문 게시판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에필로그를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앞에 이제 정규 강좌까지 소개를 했고요. 이번에는 선택 특강입니다. 지금 요 두 가지는 이미 오픈이 되어 있고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잡다한 도구로부터의 해방, 이른바 잡도해라고 부르는 이 강좌는 독서 노베들을 위해 단계별로 접근합니다. 뭐 노베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1, 2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어에는 학년 구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3등급 이하의 학생들 또 생각하며 글읽기가 1월 달에 개강하니까 그 전까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요 강좌를 통해서 독서의 기본을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생글을 듣는데 굳이 잡도회를 들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 내신휴강 기간이 한 3주에서 6주인데 그동안에 또 학습할 게 부족하신 분들은 이 강좌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들과 해설은 정규 강좌에 수록되고 진행하는 지문들과는 100% 다른 지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이론과 실제 저희가 이제 화작 가이드 영상 3개를 올려놓고 매년 진행되는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지문에 대한 해설 영상을 탑재해 두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화작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화법과 작문은 정말로 이 3시간의 가이드 영상을 듣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문제 드릴만 빡세게 하셔도 다 맞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듣고도 틀릴 수 있겠지. 근데 제 말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이 좀 자부심 가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강좌와 교재보다 화법과 작문의 본질에 근접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이 가이드 영상 들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문제 계속 푸시면 화법과 작문 선택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교과서 내용을 압축해 놓은 또 교과서 개념을 좀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저희가 교과서를 다 분석하고 정리한 개념편이 있고 문제편 그리고 해설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영상에서 다루는 지문들도 수록이 같이 되어 있어요.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제가 써놨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해설도 같이 해설 강의에 탑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규 강좌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어와 매체는 그 다음 교육과정인 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화법과 언어로 갔을 때 거기부터 저희가 정규 강좌를 개설할 거고 그동안은 언어와 매체를 뭐 온라인상에 노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당연히 전지문 전문항, 공통에 해당하는 전지문 전문항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해설 강의를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단 여기 이제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매체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또 그게 매체가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 전문항,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부분에 대한 해설까지 강의로 제공을 할 것이고, 저희가 이후에 6월, 9월 모의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이제 그 진행하게 될 때 정규 수업 때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회사 정책에 따라서 6월, 9월 모의평가는 프리패스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단강좌로만 구매해서 수강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구매를 하시고 수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질문 답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됐던 것이 이제 해설 강의부터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길게 찍으시는 분들이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뭐 촬영하고 있는데도 제가 당당하게 말하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6월,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제일 길게, 그리고 전지문 전문항을 자세하게 촬영해서 제공했던 첫 강사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또 수업에서도 진행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딱 온라인 입성했을 때 빵 이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요것 때문이고, 실제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저희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강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글생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공부해 오면서 제대로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리가 같은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거기에 적용하는 그 쾌감을 느끼고 또 해설을 들으면서, 제가 또 그냥 대충 해설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사고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따끈따끈한 강좌이기 때문에 이 강좌는 이후에 정규 강좌를 따라가시다가 모의평가가 실시되면 그때 따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추가되는 게 이제 심플리 강의입니다. 심찬우의 플레이리스트. 이거는 이제 심플리라는 이름, 뭐 영어로 치면 줄인 거지만 영어로 하면 심플리.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훈련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 정규 강좌에서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안 하고 넘어가자니 찝찝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스튜디오에서 따로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확정을 한 것은 고전 시가 특강, 그리고 고전 소설 특강, 그리고 경제 제재 특강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후에 제가 필요하다면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추가로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것들은 당연히 강좌 소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강좌들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심플리 언제 개강하나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제가 개강을 하고 당연히 완강 형태로 제공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정규 강좌나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모두 소개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제가 멘트를 써놨죠. 수능 국어의 본질적 접근. 제가 강사를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기치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네가 수능 국어의 본질을 뭘 알아?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10년의 과정 동안 이제 온라인 강의로만 치면요, 교과서도 정말 많이 보고 기출도 많이 분석하고 학생들과 질답도 해보고 강의도 하면서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완벽한 건 평가원밖에 없죠. 완벽에 가까운 본질, 그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온라인 강의를 촬영했던 건 20대였는데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어 40대를 목전에 둔 나이가 됐습니다. 그만큼 경륜도 쌓였고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강의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믿고 잘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교과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점의적인 형태가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잘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일관성이고, 그 일관성의 바탕에는 교과서와 기출이 있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EBS나 사설, 실전 모의고사 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정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공부하시는데 방향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라는 이름으로 저 역시도 이제 10주년이 되는, 무슨 뭐 디너쇼 하는 것 같아요. 10주년이 되는 이 유의미한 이 시간 다 같이 이 마지막이라는 이름으로 불태워 봅시다. 고맙습니다.